메니에르병 치료의 핵심은 내림프 수종이 생기는 상황을 없애는 것입니다. 네. 빙빙 도는 어지러움 증상이 짧게는 20분, 길게는 수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그때 이명, 그리고 그 이명 소리 양상이 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물이 쎄하고 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와우 증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와우 증상과 귀 먹먹함, 이 충만감이라고도 하죠. 그거와 난청을 대표 증상으로 하는 병을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하고요. 프랑스 의사인 메니에르가 처음 발견하고 기술을 해서 명명된 질환입니다. 메니에르병 증상은 어지럼, 이명, 난청, 이충만감과 함께 자주 등반되는 다른 신체적 증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우니까 빙빙 돌고 어지러우니까 구토가 동반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구토가 동반될 때 보통 막 토하려고 하면 우리 메스꺼고 이러면서 식은땀 나고 막 손도 떨리고 막 기운이 사지에 힘이 축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누워 있어서 어지러움이 빙빙 돌고 나타날 때도 심한 경우에는 귀가 아까 막히고 이명 있는 쪽에서 먼저 눈이 떨리나 안진이 나타났다가 이게 또 가라앉으면 귀 이상이 없는 반대편에서도 나타났다가 이런 안진들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토할 것 같고 어지러우면 두통도 있잖아요. 두통도 있으면서 뒷골 땡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배멀미, 차멀미 아니면 음주 후에 숙취로 고생해서 막 토하고 막 힘든 상황들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머리 위치만 바꾸려고 하고 일어나려고만 해도 나타나는 경우가 메니에르병의 증상으로 있습니다. 네. 메니에르병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병리나 기전이 이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가장 메니에르병 있는 환자분들을 하거나 검진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이제 내림프 수종이어가지고 귀 안에 있는 림프의 부종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유발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병리 상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이 이제 만성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발작했을 때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급성기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메니에르병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때는 앞서 증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머리 위치를 살짝만 바꿔도 막 구토가 나오고 힘이 빠지고 막 어지럽고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일단 어지럼을 억제하는 전정 억제제, 병원에 가시면 보통 응급실로 이렇게 하시면 힘드니까 많이 가시는데 이때 전정 억제제와 토가 나오려고 하니까 구토 억제제, 오심구역 억제제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미 병원 가기 전 상황에서 이제 토를 많이 해서 전해질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먹기도 힘들기 때문에 보통 수액으로 해서 전해질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전해질 불균형 해소하게끔 수분을 공급하는 식으로 치료가 되고요. 이렇게 돼서 보통 안정이 돼서 집에 왔어도 괜찮다가도 갑자기 발생하고 괜찮다가도 갑자기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대사 기능하고 혈관 확장제인 베타히스티딘이라는 약물과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원인에서 내이의 림프의 수종을 없애야 되니까 이뇨제를 써서 여기에 부종을 가라앉히는 식으로 이 두 가지 베타히스티딘 그리고 이뇨제 계열, 그리고 생활습관은 기본적으로 저염식 기본으로 바탕으로 현재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기 심하신 경우는 요새 보면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받아서 오시는 경우 처방받고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고막으로 주사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의원에서는 메니에르병 어떻게 치료하냐? 큰 틀에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리 기전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추론되는 게 내림프 수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그 내림프 수종을 예전에 이제 문서들을 보면 그 수음, 담음이라고 해석을 해서 어지럼증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을 때 한의학적으로는 이뇨작용이 있는 뭐 택사, 저령, 복년 뭐 이런 약재들이 포함된 처방들과 그리고 구토를 억제해주는 바나, 뭐 생강 이러한 약재들로 구성된 처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대증을 잡으면서 내이의 림프 부종을 빼야 되니까
구토억제제와 그리고 이뇨작용을 하는 약제들에 같이 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토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 손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뭐 기운도 없고 하니까 그거를 영양을 보충해주는 약제들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한약치료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당연히 한약도 복용하시는 동안 그 부종, 내림프 수종을 안 만들어야 되니까 저염식을 동반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그 약침을 통해 가지고 저희 약침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부종을 줄여주는 주겸약침이라든지 그리고 고농도 그 액이 돼서 3차압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압력을 줄여주는 약침을 귀 쪽으로 그 귀 쪽에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막에 가깝게 약물이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약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으로 생각보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옆에서 보살펴주는 보호자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급성기 형태에서 이렇게 발작 증상이 있고 너무 힘드실 때는 이제 그 응급실에 가셔서 뭐 약물 치료와 수액 치료 등을 받고 오시지만 만성적으로 계속 재발하는 메니에르병을 이제 더 관리하고 싶다. 그리고 이 빈도를 줄이고 강도를 줄이고 싶다 하실 때는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한약적 치료를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